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휘발유 탱크 화재가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은 대로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바로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국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빨리 열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4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참가자들이 평양에서 한 발언에 대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북측의 보수타파 언급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면서 국가보안법 재검토까지 밝혔는데 야당은 조공 외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홈구장인 시티필드 스타디움 무대에 올랐습니다. 3시간 동안 4만 팬들과 함께한 무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에 머무는 등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벨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고양시의 저유소에서 난 불이 오늘 새벽이 돼서야 꺼졌습니다. 네, 진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기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까만 연기 구름이 이곳 하늘을 뒤덮었었는데요.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섭게 타오르던 불길도 어젯밤 11시 45분부터 차츰 잦아들더니 오늘 새벽 4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7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 기름 온도가 높아 휘발유를 밖으로 빼는데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화재에 쓰는 화학약품인 포맥을 사용했지만 강한 열기로 포맥이 불에 닿기도 전에 기화돼 탱크에 남은 기름이 모두 탄 뒤에야 본격적인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탱크 속 유류 440만 리터 중 260만 리터만 빼고 나머지는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불이 난 탱크는 손상 정도가 심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날 당시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센서는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저유소 측에 과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고양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검은 연기가 서울에서도 목격될 만큼 큰 화재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대신 때 아닌 검은 하늘을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휘발유가 들어있는 저유소 탱크 위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하늘을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휘발유 탱크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1시쯤. 휘발유 440만 리터가 저장된 대형 탱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고 인근 하늘은 곧 까만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검은 하늘은 서울에서도 선명히 보였는데 화재 현장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나 번져가지고 여기 주변 사람들 다칠까봐 좀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고양시랑 서울이랑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연기까지 보이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한 화재가 아닌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소방당국은 추가 사고의 위험 때문에 신중한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화재 열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이 100m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지금 무인 방수포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폭발 당시 인근에 직원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소방력이 총동원됐는데도 17시간 만에 꺼진 건 아무래도 저유소에서 난 불이기 때문인데요. 저유소란 어떤 곳이고
화재가 발생한 곳엔 대체 기름이 얼마나 저장돼 있었던 건지 알아봤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는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에 송유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을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데 저유소는 이 석유 제품들이 주유소에 도착하기 직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고양 저유소는 지하에 1개, 옥에 19개 등 총 20개의 유류 저장 탱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탱크 1개는 지름 28.4m, 높이 8.5m로 최대 490만 리터의 석유 제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유류 탱크에는 화재 발생 당시 440만 리터의 휘발유가 저장돼 있었는데 주유소 140여 곳의 탱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물로 방수를 했을 때는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포매고 화재를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유관공사는 저유소 화재에도 수도권 주유소의 휘발유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제25 태풍 콩레이가 빠져나간 뒤 곳곳에서 생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라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물폭탄에 잠겨버렸던 한 전통시장입니다. 흙탕물에 뒤덮여 곳곳에 상품과 가재도구,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헉범벅이 된 상품과 도구들을 닦고 또 닦아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드를 타고 구조를 했으니까 거의 다 버려야죠. 방법 없습니까? 수족관에 넣어둔 물고기는 부패해 바닥에 나뒹굴고 영덕대게는 흙탕물을 먹고 다 폐사했습니다. 인근 마트에 진열된 온갖 상품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습니다. 여기 시장 이 전체가 잠기는 것이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지 못하죠. 물건 재고만 한 5억 이상 되는데 거기에 시설까지 다 하면은. 물이 빠진 학교 운동장은 뻘밭으로 변했고 담벼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주택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뜯겨나갔고 가재도구도 모두 휩쓸려 나갔습니다. 성인 키높이만큼 들어찼던 물에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천장까지 물이 다 찼다는 계단 입구까지 8시부터 온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죠. 수확을 앞둔 벼는 자갈에 파묻혔고 자초된 어선은 암초에 위태롭게 걸려있고 바닥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잠정 집계 결과 이재민의 90% 이상이 이곳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영덕군 일대는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여서 집중적으로 내린 빗물이 바다로 빨리 빠지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복구가 시작됐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곳이 많아 시간이 지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북 영덕 지역의 긴급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방북 직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기대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빅딜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고 비핵화 담판을 벌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40분간 접견하고 방북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2차 북미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이 비핵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As President Trump has said, we took one of them today. It was another step forward. And so this is, I think, a good outcome for all of us. 그러나 기대했던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 일정 합의 없이 북미 간의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청와대에 찾기에 앞서서 어제 당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예정에 없던 점심도 함께하면서 밝은 분위기 속에 비핵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네 번째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번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던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곧바로 김 위원장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담소를 나눴고 예정에 없던 업무 오찬을 함께하며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더운 앞날을 기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조짐스럽지만 이날 오찬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앤드루 킴 CIA 코리안 미션 센터장이 함께 했습니다. 외신들은 두 사람이 오찬을 포함해 3시간 반 동안 회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일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곧바로 서울로 향해 우리 정부의 방북 결과를 설명했고 오늘 중국으로 건너가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진정한 해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요청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미국 측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검증과 사찰 부분을 실제로 김 위원장이 전격 수용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전문가의 참관을 불허한 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해 미국은 그간 확인을 위한 사찰단의 검증을 촉구해왔습니다. 다만 사찰단의 구체적인 규모나 방북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과 2차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다음 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위한 선택지들을 구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 사찰을 담당하는 IAEA 등 국제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실무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소식을 전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조만간 제2차 북미 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3장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환하게 웃고 면담하는 장면입니다. 면담 사진엔 폼페이오 장관 왼쪽으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른쪽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앉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왼쪽 옆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른쪽엔 통역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에게 조만간 제2차 북미 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폼페이오 장관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양국 최고 수뇌들 사이의 튼튼한 신뢰를 기초하고 있는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비핵화 진전이 확인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국제사회가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막아설 수 없게 됐다며 국회에서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비준 동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완전한 북핵 폐기 논의가 비핵화 협상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전된 비핵화 협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방북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평가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다가올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고, 정의당은 통 큰 빅딜에 성큼 다가섰다는 신호라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물갈이를 담당하게 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늘 외부위원 인선을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가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말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쇄신을 책임질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원책 변호사. 김무성 등 중진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선 주자급으로 논의되는 의원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강도 인적 청산보다 인재 영입으로 당 개혁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변호사는 첫 기자회견에서도 이른바 속 키우는 사람을 강조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도살인이다, 단두대다 이러는데 저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속 키우는 사람이지 소 잡는 백징이 아닙니다.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쇄신은 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강특위가 고강도 인적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파와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는 상황. 자칫 친박계 청산 등 대폭적인 물갈이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나머지 조강특위 외부위원 3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14선언 11주년 공동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방북단의 평양 발언을 두고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북측의 보수타파 언급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면서 국가보안법 재검토까지 밝힌 게 발단인데 야당은 조공 외교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회 축하연설에서 보수 정권을 비난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 위원장은 반통일 세력에 의해 지난 10년간 북남의 위중한 결실이 무참히 짓밟히고 전쟁의 그늘에 드리워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정권에 대한 비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우리 방북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보수를 타파하자고 한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이 같은 북측의 입장에 호응하는 듯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즉각 조공외교, 오만함에 극치라며 이 대표의 평양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남북 화해 협력에 문제가 되는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과대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20대 초반의 청년 6명이 7년에 걸쳐 보험 사기를 쳐오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교묘하게 사고를 내 합의금조로 3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빨간불에 직진하려던 한 SUV를 보고 건너편 승용차가 재빨리 좌회전해 들이받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택시와도 충돌합니다.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6명이 고의 사고를 내는 장면들입니다. 이들은 신호 위반 차량이나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려던 차들만 골라 사고를 냈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은 사고 책임의 90% 혹은 전부를 떠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의 사고에는 모두 중고 수입차를 썼습니다. 수입차는 수리비와 렌트비가 비싸 보험사가 보통 수리를 직접 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로 돈을 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차로 렌트 비용이 보통 50만 원 하면 3주 되면 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제 그럼 좋다 미선 수리 내놔라 그러면 이 보험. 경찰은 39번에 걸쳐 이렇게 3억 3천만 원의 합의금 등을 뜯어낸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살인과 마찬가지인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단속화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면허 취소를 손쉽게 구제해주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구제받은 사례들이 담겨 있는데 무사고 경력이 길다는 이유로 구제해준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인명피해를 내거나 과거 음주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의 면허까지 회복시켜주다 감사원의 주의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면허를 되찾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800명 내외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경향성은 경찰청 단속 현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 중 40%가량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는데 3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도 20%에 육박했습니다.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습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화, 즉 치유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439명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고 면책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과 면책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알고 있다는 통화 녹취록이 SNS에 유출돼서 논란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SNS상에 배우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로 추정되는 2분 19초 분량의 통화 녹취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알고 있다는 김 씨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큰 점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꺼내려고 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에 공지영 작가는 이거 말하면 끝장이라면서 성추행 사건에서 신체적 특징은 주요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이 급격히 퍼져나가자 공 작가는 SNS를 통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밀 엄수각서를 쓰고 이모 씨에게 녹취를 넘겼고 경찰서에도 제출했다며 통화 내용 일부만 발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인격 모독적 내용이라며 더는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피자의 땅이 단체 행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표적으로 삼아서 폐점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횡포, 언제쯤이면 근절될까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조그만 피자집에 모여 있습니다. 피자의 땅 가맹점주들이 협회를 만든 지난 2015년 결성을 주도한 간부점포에 본사 직원들이 점검을 이유로 들이닥친 겁니다. 점검 상황에서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이루어졌던 점검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가량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자의 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 김경무 씨는 본사의 표적 점검이 이루어진 지 수개월 만에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재고해달라고 했더니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가격 걸고 덤비세요? 피자의 땅 본사는 점주단체를 해산 대상으로 보고 필요하면 강압적으로 없앤다는 기본 방침까지 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점주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색출해 평가에서 최하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자기 돈으로 배포하는 홍보 전단지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며 피자의 땅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6,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가맹사업부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일이 추가로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반대편에서 타는 게 빠르다면서 승객을 내리게 한 택시기사의 행동, 승차 거부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를 이병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3월 말 택시기사 김모 씨는 서울 동대문의 한 패션몰 앞에서 승객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출발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이 차에서 내려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가려는 목적지는 반대 방향에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이 장면은 현장에서 승차 거부를 단속하던 서울시 공무원 눈에 띄었고 김 씨는 승차 거부 혐의로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차 거부 단속 매뉴얼 중 반대 방향 탑승을 유도한 행위가 적발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 씨는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한다며 괜찮은지 물었는데 승객이 방향을 착각했다,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승객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 판단을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의 주장과 달리 담당 공무원이 하차 승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단속 매뉴얼상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매뉴얼이 그 자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그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참조해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5일부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 대출을 악용해 갭투자 같은 투기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3대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을 받아 은행에 내야 하는데 1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보유주택을 계산할 때 규제 필요성이 낮은 지방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과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당장 거주할 수 없는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빠집니다. 만약 15일 이전에 받은 보증을 연장하려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세대출 보증이 강화되는 건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로 갭 투자에 나서는 등 전세자금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부 합쳐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1주택자 역시 보증이 까다로워집니다. 공적 보증은 아예 이용할 수 없고 민간 보증사인 SGI 서울부정보험만 가능하지만 대출금리가 공사 보증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번 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한 달 만에 10만 관객을 넘어서며 흥행 기록을 세운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관객의 10% 이상이 해외 팬으로 이 작품을 보기 위해 국내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흉측한 외모를 가진 한 남자의 여정을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조명하는 뮤지컬 웃는 남자. 개막 4주 만에 10만 관객을 넘어서며 한국 뮤지컬의 흥행 역사를 바꿨습니다. 매 공연 점유율 92%라는 뜨거운 기록의 배경에는 해외 팬들이 있었습니다. 4주 만에 10만 명이라는 관객 수가 총 동원이 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해외 관객분들은 한 10% 정도, 한 1만 명 정도로. 빅토르 위고 소설 원작에 175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무대와 의상, 음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韩国音乐剧已经处在国际顶尖水平，中国的音乐剧呢现在处于非常初期的阶段，所以希望中国也能做出同等水平的音乐剧。 박효신과 수호 등 해외 주목도가 높은 한류 스타들의 출연도 흥행 요인입니다. 오디션 볼 기회가 있다면은 꼭 하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캐스팅돼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고요. 내년 일본 도쿄 라이선스 공연에 나서는 웃는 남자. 크지 않은 국내 뮤지컬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제주에서 어린이 4명이 납치됐다가 5시간 만에 풀려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4명을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